전 시간에 하이트 배열에 우리가 입력한 키 정보를 저장해서 평균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실습한 예제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배열에서 값을 가지고 올 때 하이트 0부터 하이트 4까지 배열의 모든 요소를 일일이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일일이 지정해서 더해서 합을 구했죠. 자, 하이트 배열 같은 경우에는 5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10명의 학생의 키 평균을 구하라 이러면 하이트 9까지 다 더해야 되죠. 그 10명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정규 학생 100명의 키 평균을 구하라 이러면 하이트 99까지 해야 되죠. 하이트 99까지 일일이 다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열 처음 배우니까 배열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면 우리가 배열의 값을 가지고 오고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알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실제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하죠. 반복문 중에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폼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폼은 이제 반복변수 i를 선언하죠. 선언하면서 0으로 초기하죠. 배열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반복변수도 0으로 초기하니까 이 반복변수가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0부터 i 플러스 일씩 증가하는 거죠. 언제까지 i가 하이트 점 랭스 배열 길이보다 적을 때까지. 자, 그러면 i의 값은 0부터 일씩 증가하니까 1, 2 해서 랭스 마이너스 1까지 결국 모든 배열 요소의 인덱스를 다 한 번씩 가지는 거죠. 반복분수 i는. 하이트 배열에 접근하는 실행문이죠. 보면 토탈 플러스는 하이트 i를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지정하면 결국 포문을 실행하면 i는 0부터 모든 배열 요소를 한 번씩 다 저장하므로 i가 하이트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되니까 토탈에는 하이트의 모든 요소의 값이 누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이 1차 배열은 일반적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길이가 10인 수컷 배열을 생성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일일이 배열명하고 인덱스를 일일이 우리가 코딩해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포문을 이용해서 초기화합니다. for int i는 0부터 i가 1씩 증가하면서 i는 수컷점 랭스보다 적으냐. 결국 i는 수컷 배열의 모든 인덱스를 한 번씩 다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수컷 i는 i니까 예를 들어 i가 0이면 수컷의 첫 번째 요소는 0으로 초기화 되는 거죠. 계속 폼을 돌면 수컷 1은 1로 초기화 되는 거죠. 여기 있죠. 보면 수컷 0은 0, 수컷 1은 1. 그래서 수컷 9는 9로 초기화 된다 이거죠.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초기화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문은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 요소의 값을 가져와서 프린트LN으로 콘솔에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포문에서 반복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하죠. 똑같이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i가 수가점 랭스보다 적으냐. i가 0이니까 참이죠. 자, 그리고 프린트LN 수컷 i니까 포문을 최초로 수행 시 수컷 0, 즉 수컷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출력하겠죠. 0이겠죠. 다시 i를 1 증가시키면 수컷 1은 1 해서 수컷 9는 9까지 출력합니다. 네임이라는 스트링 타입 배열 선언했죠.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으로 초기화합니다. 똑같이 스트링 배열도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포문에 반복하면서 i를 0으로 초기화했죠. 일씩 증가시키면서 i가 네임.랭스보다 랭스보다 적으냐. i가 0이니까 참이죠. 그리고 프린트LN에서 네임 i 하면 이순신, 홍길동, 임꺽정을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원 배열에 접근할 때는 단일 포문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포문으로 배열 접근해서 배열 요소의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수컷 배열을 int 타입으로 선언 후 new int 10, 10개의 배열 요소를 생성합니다. 배열 요소의 합을 저장할 변수 sum을 int 타입으로 선언 후 0으로 초기화합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수컷 배열을 초기화합니다. i가 0일 때, 자, 앞에서는 i가 0일 때 수컷 i는 i에서 수컷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0, 1, 2 이런 식으로 정했죠. 자, 지금은 수식을 이용해서 다른 값을 저장합니다. 보면 자, i가 0일 때는 i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i가 0이면
10이 저장되죠. 그러니까 자, 수가 배열이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겠죠.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실제 배열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세요. 자, i가 0이면 i 곱하기 10은 0이겠죠. 더하기 10이니까 첫 번째 요소는 10이 저장되겠죠. i가 1이면 20이 저장되죠. 2면 30, 40, 50. 맨 마지막 요소에는 100이 저장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10에서 100까지 수가 배열의 요소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후 포물을 이용해서 수가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을 차례대로 합해서 썸에 누적합니다. 보면 자, 포물 i가 0부터 일씩 증가시키면서 수가 좀 랭수보다 적으냐. 결국 요 포물 형식은 배열의 0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실행 문제. 썸 플러스는 스코어 i니까 i가 0이면 스코어 배열 첫 번째 요소를 썸에 누적하는 거죠. 썸이 0이니까 0 더하기 첫 번째 요소가 10이죠. 요게 썸에 저장이 됩니다. i가 1이면 스코어 1이니까 두 번째 요소 20을 다시 썸에 누적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수행하면서 30, 40 마지막에는 100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문을 종료하면 자, 썸의 값을 출력하면 스코어 배열 요소의 전체 합이 출력이 됩니다. 550이죠.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하는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하는 예제죠. 어레이 포 테스트. 자, 길이 10인 수가 배열을 선으로 생성합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거죠. 자, int i는 0부터 i가 수가.랭스 랭스보다 적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킨다. 결국 포문의 세 가지 식이 의미하는 바는 수가 배열의 인덱스를 0부터 일씩 증가시키면서 마지막 요소까지 접근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반복분수 i가 수가 배열의 인덱스 쓰이고 있죠. 실행하면 수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i가 1이니까 1로 초기화되고 세 번째 요소는 3, 4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되면서 초기화하다가 맨 마지막 요소는 9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문에서는 자, 두 번째 포문에서는 포문의 반복 변수를 이용해서 스퀘어 배열에 접근 후 차례대로 배열 요소의 값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스퀘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 두 번째 요소는 1 해서 마지막 요소는 9까지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문자열 배열에 접근해서 요소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네임 배열 선언 후 3개의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똑같이 포문의 반복분수 i를 0부터 일씩 증가시키면서 name.length보다 적을 때까지 폼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 변수를 네임의 인덱스로 사용해서 네임 배열의 값을 출력합니다. 실행해보면 네임 배열의 첫 번째 값은 이순신, 두 번째는 홍길동, 세 번째는 네임 배열의 첫 번째 배열 요소의 값은 이순신, 두 번째 요소의 값은 홍길동, 세 번째는 임꺽정. 포물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해서 배열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요 예제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죠. 자, 파랭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자,
스코어 제로는 제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변수 상황판에 보면 스코어의 첫 번째 요소는 0이다 이거죠. 다시 해보면 스코어의 두 번째 요소는 1이죠. 자, 증가하죠. 자, 그리고 9가 되면 종료를 하겠죠. 12행에 와서 동일하게 스코어 배열의 값을 가져와서 콘솔을 출력하죠. 네임 배열도 똑같이 폼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레이 썸 테스트. 길이 10인 스코어 배열을 선언합니다. 스코어 배열을 이번에는 10부터 100까지 저장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에는 10이 저장되어야 되겠죠. 수식이죠. 보면 i 곱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i가 0이면 스코어 배열 첫 번째 요소에는 i 곱하기 10이니까 i가 0이니까 곱하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저장이 되겠죠. 차례대로 10부터 100까지 저장됩니다. 자, 그런 후 자, 이번에는 스코어 배열의 요소의 값을 차례대로 썸에 누적시켜서 배열 요소의 합을 구합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자, 썸 플러스는 스코어 i 하면 자, 14행의 폼을 수행하면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차례대로 접근해서 썸에 누적을 시킵니다. 총 합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배열 요소의 합은 550 출력이 되죠. 14행에 있는 폼을 이용해서 썸에는 스코어 배열 요소들의 총합이 썸에 누적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따라 보겠습니다. 10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자, 참이죠. 참이니까 스코어 배열의 상태판이죠. 보면 첫 번째 요소에는 10이 저장되죠. 두 번째 요소에는 20, 30, 40, 50, 80, 90, 100이 저장되면 종료하겠죠. 자, 14행에서 두 번째 포문에서는 썸에 스코어 배열의 차례도 접근해서 썸에 누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행에서 썸의 값을 최종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1차 배열은 폼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자, 책에 보면 이제 퀴즈입니다. 다음 배열을 초기화한 후 짝수 번째 배열 요소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똑같이 스코어 배열을 new int 10, 길이 10인 스코어 배열을 생성합니다. 변수 썸을 선언하죠. 폼은 돌면서 스코어 배열에 10부터 100까지 초기화합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짝수 번째 배열 요소들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짝수 번째니까 배열 요소는 첫 번째가 0이죠. 그래 짝수 번째니까 인덱스가 1, 3, 5 홀수로 나가야 되죠. 그걸 고려해서 한번 풀어보세요.